윤태권 실장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방금 서른 최고위원은 아직 반만 들어오고 반은 밖에 있다고 했는데 윤태권 실장은 어떻게 보세요?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도요. 첫 걸음, 첫 단계, 첫 계단 이 세 단어를 연속해 쓰더라고요. 예. 근데 저 사실상 전면적 정상화라고 봐요. 근데 예컨대 국회에 일하러 오는 거를 뭐 이렇게 첫 걸음, 첫 단계, 첫 계단, 뭐 두 번째, 그렇죠. 세 번째 뭐 그렇게 필요합니까?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당이 정부 추경안에 반대할 수 있을 겁니다. 뭐 깎자, 뭐 이거 올리자. 하지만 본회의 의사 일정을 뭐 안 잡는다 이런 식의 파행을 일으킬 수 있을까? 저는 어렵다고 봐요. 네. 들어오면은 다시 나가긴 더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? 다시 나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렇죠. 매사 비협조적인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. 그렇죠. 그런 거야 이제 항상 쭉 있겠죠.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런 일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제 총선 국면이잖아요. 네.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, 그리고 각 당 내부의 긴장감이 먼저 높아질 거예요. 그렇죠. 왜냐하면 이게 총선 승패도 중요하지만 그 전 단계는 공천이고, 예. 공천은 내부 경쟁이고, 내부 경쟁이란 건 아무래도 지지층에 신경 쓰는 것이고, 지지층에 신경 쓴다는 것은 좀 강경론 쪽, 넣어야 할 것 없이 그런 쪽이고, 또 이제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공천에 떨어질 위기에 있는 사람 대강 본인이 좀 알거든요. 그럼요. 뭐 이런 사람들은 지도부하고 갈등도 있을 것이고. 그럼 여야 간에뿐 아니라 각 당 내부에서도 갈등 지수가 높아진다. 그렇죠.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방금 이제 정의당 이야기 나왔지만은 자 분명한 흐름이 하나 보입니다.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억하실 텐데 국회 일 처리하면 5당 원내대표도 5명이서 손잡고 사진 찍고 많이 그랬지 않습니까? 요즘은 3명이에요. 3사람 위주로 돌아가요. 정의당도 정의당인데 정의당보다 의석이 훨씬 많은 민주평화당. 별로 주목을 못 받아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내분이 아주 치열하거든요. 거기도 시끄럽죠. 지금, 네. 여기까지 온 과정 각 당의 성적표를 좀 매길 수 있을까요? 승자가 있겠습니까? 다 패자죠. 전반적으로 이제 국회에 대한 신뢰 원래 약했는데 그 약한 신뢰가 더 떨어졌습니다.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이 여야 합의 도출되기 전에 한 이야기인데 오늘도 이 국회는 하나의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. 반의회주의라는 유령이 국회를 떠돌고 있다. 패스트트랙 지정 폭로로 한 차례 무너진 의회 민주주의라는 헌법 질서의 기둥이 오늘 다시 세 차례 흔들릴지 모른다. 이랬거든요. 이게 이제 한국당하고 합의 안 되면 본회의 그냥 한다. 이런 이제 민주당의 압박에 대한 비판인데 이 말이 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라는 유명한 책에 서문 머릿말에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. 공산주의라는 유령이다. 뭐 이거 패러디한 거라 그러더라고요. 맞아요. 반의회주의가 점점 팽배하는 건 사실인데 그게 누구 때문이겠습니까? 국회의원하고 정당들 때문이잖아요. 네. 지금 보면은 의원이랑 정당이 일을 안 해서 문제지 일을 하는데 그 누가 뭐 밖에서 방해하고 불복하고 반의회주의적으로 승복 못하고 전 그런 거 못 봤거든요. 그러니까 다 패자다 이 말씀인데 그렇죠. 그래도 성적표를 매기면 자, 그럼 일단 한국당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 보면요. 좋은 점수 주기 어렵지만 그렇다 낙제점 줄 수도 없는 게 당내에서도 그런 분위기예요.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 가지고 당에서 잘했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상대가 워낙 침대 축구를 하는데 당에 내 도리가 있냐 이런 평가가 다수인 것 같고. 침대 축구? 들어 누워가지고 안 움직인다는 거죠.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역부족이었지만 어쨌든 끊임없이 이제 중재 노력을 하고 존재감을 보이려고 이제 애썼다. 뭐 이런 거죠. 자유한국당은요? 자, 문제는 한국당인데 존재감 부각시켰다. 한국당 거대 정당에서 원래 존재감이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뭐 소수정당, 대한애국당, 정의당 이렇게 끌고 왔으면은 존재감 부각이란 말이 되는데 해당 무란 말이죠. 그렇죠. 앞서서 이제 뭐 김영우 의원한테도 질문하신 거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지난 월요일 추인 거부 이후에 지금 금요일까지 이 국면에서 제일 타격을 받은 것은 나경원, 황교안 두 사람 리더십이고 그렇죠. 그 중간에 뭐 이게 두 사람의 직접 책임은 아니지만은 뭐 엉덩이 춤 논란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오늘 사실 뭐 특별한 것 없이도 합의가 됐고 한국당 의원들이 추인을 했는데 며칠 전부터 의원들이 먼저 조건 없이 등원하자. 이것도 좀 비주류로 꼽히는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. 이건 뒤집어 보면은 월요일에도 구체적 협상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투톱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로 추인 거부가 벌어졌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. 복귀해 보면.
황 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 어떤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까요? 뭐 나 원내대표는 일단 국회가 열리니까 원내일 할 게 많죠. 네. 되게 바쁠 겁니다. 예. 이것저것 뭐 상임위 구성 문제도 그렇고 문제는 황 대표인데 오늘 황 대표가 언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언론이 좌파에 장악당해서 한국당이 실수하는 것만 크게 쓰고 잘하는 거 안 쓴다 이러던데 언론에 대해서 불만 가질 수 있어요. 정치인들이 다 언론에 불만 없는 사람 없거든요. 근데 보통 보면은 본인들이 잘 나갈 때는 언론한테 고생한다, 수고 많으시다 이러면서 막 피자도 돌리고 그래요. 예, 근데 이게 자기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언론 탓을 합니다. 그렇죠.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. 황 대표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인데 오늘 발언은 제가 볼 땐 인과관계를 거꾸로 본 거일 수 있어요. 그렇죠. 예. 장외 집회에서 잘 나가고 나경원 원내대표 레드카펫 막 오르고 할 때는 뭐 주목도가 얼마나 높았습니까?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뭐 현장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 안 받겠다. 라고 이야기한 거. 그리고 오늘 언론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시민사회와 직접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건 그렇게 해석합니다. 맥락상 뭐 우파 유튜브라든지 예. 이런 건데 이런 인식과 해법이라면 앞으로 어려움을 더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. 예. 그리고 이렇게 위축될수록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뭐 청와대나 뭐 이런 쪽하고 대립각을 강하게 세우려고 하면 또 이런 이제 뭐 사태가 벌어지고 그렇죠.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. 황교안 대표가 대표되고서 당내 장악을 확실하게 하고 존재감 부각까지 가다가 결국은 전국 운영에서 실력이 부족하다는 걸 드러낸 구체적 거거든요. 일에 들어왔을 때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. 그러니까 실력 부족한 걸 드러냈으면 그걸 스스로 반성하고 바꿔야 되는데 네, 또 언론 탓을 한다? 이러면 더 이제 어려워진다. 맞습니다. 그 말인 거죠. 예. 네, 수고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윤태곤 실장이었어요.